자, 이번엔 폐업자입니다. 자, 이번엔 폐업자예요. 자, 장사 시작해서 쭉 몇 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되나 보다 합니다.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3월 3일이에요. 폐업일이. 그럼 원래 일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근데 나는 이때 업을 접었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재화의 공급이 일어났는데 거래징수 안 했다고 나한테 가산세를 때리면 이게 과세기간에 들어가야죠. 난 업을 접었는데 이게 과세기간에 들어가면 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종료일까지가 아니라 폐업일까지라는 거죠. 개시일부터. 이게 개시일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폐업일이 언제냐 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거 염두에 두세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다. 근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곤란할 땐 보완적으로 형식주의를 쓰는 거다. 문제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원칙이에요. 예외입니다. 자,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원칙일까요? 실질 폐업일이 원칙일까요? 네, 실질 폐업일이에요. 실질 폐업일. 그런데 실질 폐업일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럴 땐 형식주의로 보완하자는 거죠. 폐업신고서 접수일. 그냥 저는 폐업신고일이라 쓸게요. 앞으로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무슨 폐업신고일, 무슨 등기일, 등록일. 그러면 다 접수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등기일, 등록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실제로 등기가 마무리된 날을 얘기해요? 접수한 날을 얘기해요? 다 접수한 날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등기일이라 그러면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 접수한 날. 등록일이라고 하면 등록 접수일. 그렇죠? 그럼 보세요. 실제 폐업일이 제일 잘 드러나는 업종이 뭘까? 대표적인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제가 이 건물 제 상가라고 해볼게요. 제 상가. 근데 아이파가 이게 세를 얻어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과세죠? 쌀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한민국 꼴도 보기 싫어요. 헬조선. 이거 털고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왜?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거든요. 싱가폴도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게 캐나다 아니면 싱가폴이에요. 왜냐면 전 클라이언트들 위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 필리핀인데 동양권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약간 서양권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은 캐나다를 선택하시고 그게 아니면 싱가폴도 가시고 그럽니다. 그냥 걔네들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오전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고세율 몇 프로예요? 50%인데 할증세를 붙으면 70%까지 가요. 최대주 주고 할증 붙으면 미쳐버립니다. 내가 피땀 흘려갖고 500억을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해요? 반텀도 안 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게 미쳤어요? 상속세 없는 나라 가버리지? 투자하면 가면 되지? 그중 500억이면 안 받아주는 나라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은 드리죠.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과세 시스템이냐면, 보세요.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인데, 제가 이제 이걸 1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근데 지금 300억이야. 딸한테 물려줘요. 그럼 우리나라는 300억으로 상속세를 때려. 그럼 딸의 취득가액이 3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400억에 팔면 나중에 양도세 100억에 대한 차익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근데 싱가포르나 캐나다 같은 나라, 걔네들은 지금 100억 주고 샀는데 300억이 됐을 때 상속세를 안 때리죠. 그러면 제 딸한테 상속을 시켰죠. 그럼 걔의 취득가액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400억에 털면 이제 300억을 때리는 거죠. 결국 300억을 때리는 건 똑같아요. 우리나라건 싱가포르건 캐나다건. 근데 나라마다 세율 차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니 우리 딸도 안 팔고 지도 지 딸한테 물려주면 어떡해요?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면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캐나다, 싱가포르이 상속세 없다고 좋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걔들은 그렇게 사는 나라인 거지.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가겠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가시라고. 빠이빠이 코리아라 하신다는데 뭐 어떻게. 자,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제가 부동산 임대업이면 팔죠. 상가예요. 잔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건물을 팔 때 이게 한 70억이라 할게요. 그럼 계약서 쓰면서 70억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뭐 중도금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고 한 번 뭐 할 수도 있고 잔금 하면서 등기 넘겨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러면 세법은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민법이나 다른 상법이나 이런 관련 법, 등기법이나 이런 법률을 보면 등기를 쳐야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봐요. 걔들은 형식주의죠. 근데 우리는 등기가 넘어가지 않아도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금 청산일이 양도일이고 취득일이에요. 근데 다른 법률은 언제라고요? 등기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잔금일보다 먼저 등기를 치면 다른 법을 존중해서 등기일을 양도일이고 취득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은 형식주의와 실질주의를 둘 다 적용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을 양도일이나 취득일로 해요. 근데 대부분 등기일이 빨라요? 잔금일이 빨라요? 잔금일이 빠르죠. 잔금일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거 내 건물이에요?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업은 폐업한 날이에요. 실제 폐업일이 잔금일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내가 한참 뒤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잔금일이 실제 폐업일이라고요. 근데 이걸 놓치는 게 회계사 세무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초짜들이. 시험만 보고 합격했지 뭐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시험은 봐서 합격을 했는데 저거 언제 써먹지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이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도소매를 이렇게 제조하면서 도소매까지 해볼게요. 가구. 창고에 20억 원어치 쌓여 있어요. 재고가. 안 팔려요. 실제 폐업일 언제죠? 다 팔리는 날이죠. 아마 나 죽기 전까지 못 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때는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실무에서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그냥 관행처럼 많이 우리 담당자들이 얘기를 하죠. 우리 세무법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이걸 쓰는 경우 업종이 몇 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드러나는 업종이. 이게. 자, 그럼 보세요. 항상 실질이 우선이고 형식주의로 보완해라. 그렇죠? 그러면 법인들은 합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아이파가 있어요. 얼음파란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아이파가 얼음파를 흡수 합병합니다. 그러면 아이파는 여전히 존속해야 하네요. 그러면 얘는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소멸법인, 피합병법인은 얼음파는 날라갔잖아요. 그럼 걔는 과세기간을 단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법인 분할로 소멸한 법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걔네들은 폐업일을 언제로 볼 거냐?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상법상 합병 분할 등기일은 개인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은 영리법인이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영리법인과 개인한테 적용되는 규정은 민법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합병이나 분할일 때 존속법인이 폐업일이 필요해요? 소멸법인이 폐업일이 필요해요? 소멸법인이에요. 존속법인은 그대로 1월 1일부터 6월 말, 7월 1일부터 12월 말 쓰면 되죠? 네. 이때는 등기일 기준이다. 합병 등기일. 이렇게 할까요, 그냥? 합병, 분할, 등기일.